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실 고입니다. 오늘은 고체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쓰인 자료는 유튜브에 가시면은 물리실 고 검색을 하면은 오늘 고체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한 수업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그 영상 아래 링크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면은 요 아래 화면이 뜹니다.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오늘 수업에 쓰인 한글 파일 자료와 그 다음에 PPT 수업 영상에 쓰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받아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먼저 문제를 푸는 것을 도전한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를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체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차이를 구분하고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여기를 잘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뒤에 문제도 나오겠지만 수능 문제도 2021년도 수능 문제도 보면 여기 전기 전도성에 대한 실험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고 그 전에 9월달 모의고사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배울 때 목표를 잘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띠가 왜 생기는가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뭐 때문에 생길까요?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파울리 베타 원리의 핵심은 뭔가요? 먼저 우리 수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서 배운 바로는 수소의 스펙트럼에서 이 바닥 상태의 1번 궤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2번 궤도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촘촘해지는 걸 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소인 경우에는 핵 주변의 전자들이 띄엄띄엄한 궤도를 돌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전이 과정에서 선 스펙트럼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체를 이룰 때 원자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원자와 이쪽에 있는 원자가 결합하다 보면 이 전자들이 이 사이에 결합을 묶어주는데 이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은 예를 들어 원자 두 개가 결합한다면은 자, 왼쪽은 수소 원자 한 개를 말하는 거죠.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이 에너지띠가 핵 주변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띠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 그러면 원자가 100억 개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띠가 100억 개나 나누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런 걸 배웠죠.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위에 수업 영상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자, 수소 원자 몇 개가 모이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수소 원자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 겨우 1g 정도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튬 원자를 생각해 보세요. 리튬 원자는 어떻습니까? 원자 번호 3번에 질량수가 60 되죠. 그러면 리튬 원자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이면 겨우 6g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6.02 곱하기 10의 3 곱하기 10의 10제곱 곱하기 10의 10인데 우리 10의 10이 얼마인지 알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이죠. 자, 그러면 요거 6020 곱하기 100억 곱하기 100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띠가 예를 들어 리튬만 하더라도 6g 되자면 100억 곱하기 6020 이만큼의 띠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우리 1번에 있는 띠와 2번에 있는 띠, 3번에 있는 띠가 나중에 이게 워낙 띠가 벌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벌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띠와 위에 있는 띠가 나중에 겹쳐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핵 주변의 전자들이 이제 쌓일 때 물론 제일 안쪽부터 채워지겠죠. 그럼 우리가 리튬이라는 것만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핵 주변에 전자들이 채워질 때, 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여기 핵이 플러스가 3개가 있고, 이 주변에 전자들이 돌 때 1번 궤도의 전자가 우리 2개가 제대로 채울 수 있죠. 그러면 바로 2번 궤도가 바로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하나가 채워질 수 있죠. 물론 온도가 낮을 때는 안쪽부터 채워지는 건 다 알고 있죠. 핵에서 먼 전자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2번 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궤도 있다면 여기에 띠가 엄청 띠가 많아지다 보면 이 바깥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허용된 띠하고 이것들이 붙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물질마다 전도성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도체인 경우에는 전자가 채워지는 제일 바깥의 띠를 우리 원자가띠라 했죠. 여기 바로 원자가띠인데 원자가띠 전부 다 각각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값은 전부 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왜냐하면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없다 했으니까. 파울리에 베타울리에 해서. 자,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은 물질마다 이 원자가 채워진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겹쳐질 수도 있고 아무리 가까워져도 잘 안 되면서 이 간격이 클 수가 있죠. 이걸 우리는 에너지 갭이다 또는 에너지 띠 틈이다 이런 말을 쓰죠. 어떤 학생들 보면은 옷에 이런 말 써요. 나는 갑이다 이렇게 써놓은 옷도 있기는 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물질마다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겹쳐진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간격이 먼 이런 거는 부도체나 절연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론 실온 상태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한 300켈빈 정도 실온 상태 정도 되니까 매우 뜨거운 상태라 볼 수 있으니까 이 열에너지 때문에 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들이 덜어 나타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전도성이 실온 상태에서는 물론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바로 푸는데 자, 요거는 좀 더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여러분은 보면 알겠지만은 자, A와 B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띠를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A, B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체 아니면 절연체다 했죠. 어떤 것들이 절연체가 되는 거죠? 전기 전도성이 안 좋은 거죠. 바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과 그 위에 허용된 전도띠 사이의 이 에너지띠 틈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매우 큰 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절연체 또는 부도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가띠인데 여기 원자가띠하고 여기 요 바깥에 있는 전도띠가 어떻습니까? 여기 겹쳐져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실온 상태에서 요 실온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어떤 전자들이 실온의 어떤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받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전도성이 좋은 도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무슨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절연체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A에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려면은 전이하려면은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당연하죠. 요 사이의 간격이 띠틈인데 띠틈의 에너지보다 더 커야 요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맞죠. 자, 다음 B에는 실온 상태, 상온이란 말은 지금 우리 이런 정도의 온도인데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어떻습니까? 아, 여기서는 우리 도체인 경우는 실온 상태에서도 아주 작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도체, 반도체, 절연체,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에너지띠 구조. 자, 이 중에서 잘 보세요. 누가 우리 전도성이 좋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까 뭐죠?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도체라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리 에너지를 줘도 원자가띠와 이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아주 간격이 멀리 있을 때 이 띠 틈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나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전도성이 안 좋죠. 그래서 바로 이게 말은 뭘까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중간쯤 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반도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가와 나는 누가 더 전도성이 좋나요? 당연히 도체가 전도성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나는 다에 비해서, 자, 이 절연체는 반도체에 비해서 전도띠로 이동하기 어렵죠. 여기는 에너지대가 요만큼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여는 매우 크죠. 우리 보통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나 저마늄은 여기서 에너지가 뭐 0.7 전자볼트나 여기는 뭐 한 1.1에서 2 정도, 1.1 전자볼트 정도의 요 간격인데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한 3 전자볼트도 넘고 이러죠. 그래서 어렵다 말할 수 있고 실리콘은 이 중에서 바로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아까 이 문제를 좀 빠뜨렸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다음은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A는 원자 가띠, 여기가 바로 원자 가띠죠. 원자 가띠고, 그 띠틈이 바로 요 A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띠틈이 A다. 자, 나는 원자 가띠보다 낮은 에너지띠다.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거라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리튬이라는 물질을 들었는데 리튬이라는 거는 원자 번호 3번이죠. 양성자가 3개 있죠. 자,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운 실력을 토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학년 때 보면은 여기 양성자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전자들도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온도가 낮을 때 안쪽 궤도부터 채워진다 했으니까 1번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채워질 수 있나요? 여기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2번 궤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채워질 수 있죠. 그러면 3번 궤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2번, 이제 3번 궤도라 생각해봐요. 자, 물론 채워지는 규칙은 2n의 제곱으로 1번 궤도에는 여기 1번 궤도의 주 양자수가 1일 때는 1의 제곱하면 2개. 그러면 두 번째 궤도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번 궤도가 이거니까 8개. 그러면 3번 궤도에는 총 채워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18개. 여기는 18개나 채워지죠. 자, 그러면 리튬의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 때 1번 궤도를 다 채워나면 여기 2번 궤도가 바로 채워지는 것 중에 제일 바깥띠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원자 가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물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물질 뭐가 있나요? 나트륨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나트륨.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죠. 그러면 이 안쪽 궤도에 1번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채워지겠어요? 2개. 그러면 이지방금 2번 궤도에 주양자수 2번 궤도에 여기 총 8개가 채워지죠. 그러면 여기가 나트륨은 11개니까 여기 8개하고 9개, 10개가 되고 요 3번 궤도에 전자가 하나가 나오겠죠. 바로 나트륨인 경우에는 이 3번 궤도가 채워지는 것 중에 제일 바깥인 여기가 원자 가띠가 되겠죠. 그러면 물론 바깥에 4번 궤도는 전도띠가 되겠죠. 채워지는 것 중에 제일 바깥띠가 우리 원자 가띠라고 할 수 있고 그 바깥의 띠를 허용된 띠, 전도띠라고 말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가에는 그러면 원자가 핵 주변에 전자가 채워질 때 채워지는 것 중에 제일 바깥띠 밖에 있는 걸 우리는 전도띠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띠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죠. 극히 일부분 같은 거 실온 상태에서는 뭐 에너지를 얻으면 요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채워지는 것 중에 바깥에 허용된 띠에는 그렇게 많이 채워질 수는 없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자, 그러면 A가 작은 물질은 이 띠 틈의 간격이 작을수록 어떻습니까? 전도성은 어떻습니까? 좋겠죠. 그러면 나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떨까요? 모두 어떻습니까? 같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전에도 봤듯이 우리 아까 핵 주변에 전자들이 채워질 때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채워질 때 수소만 하더라도 핵 주변에 전자들이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것들이
고체라는 물질을 이루면서 원자들이 결합을 하다 보면 핵 주변의 전자들이 100억 개가 결합한다면 D가 100억 개로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아까 100억 곱하기 100억 곱하기 6020이니까 얼마나 많은 개수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D 사이의 간격이 붙을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붙는 경우도 있고 적당하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여기 원자 gat에 있는 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다른 상태,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상태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가 순서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살펴보면은 이 밑에 전자가 채워지는 것 중에 제일 바깥의 에너지 D를 우리는 원자 gat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원자 gat이죠. 자, 원자 gat.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전도성이 좋은 거는 어떤 것일까요? 딱 보면은 원자 gat와 전도 D가 겹쳐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도체라 말할 수 있죠. 자, 요거와 요 달을 잘 구분해야 되죠. 어떤 학생은 가와 달을 딱 보더니만, 여기는 간격이 있고, 요는 간격이 더 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거 아니죠. 여기 전도 D와 원자 gat 사이 간격을 보면, 요거는 바로 반도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D 틈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매우 크죠. 이거는 바로 절연체다 또는 부도체다 이런 말을 써도 되겠죠. 자, 따라서 가와 나는 전도성이 어떻습니까? 가는 나보다 전도성이 좋죠. 당연하죠. 그러면 나는 다에 비해서 절연체는 이거에 비해서 이동하기 어렵죠. 여기서는 있는 전자는 요 D 틈만큼의 조금의 에너지를 얻어도 되죠. 근데 여기는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순수한 반도체 살펴보면 뭐가 있나요? 실리콘이나 저마늄, 게르마늄이 있죠. 게르마늄 정도만 하더라도 0.7 전자볼트의 에너지, 요만큼, 또는 실리콘은 한 1.1에서 1.2 정도 되니까 한 1.1에서 2 정도 전자볼트면 얼마 안 되죠. 근데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이게 한 3전자볼트 정도도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다에 비해서 어렵다. 실리콘은 이 중에서 뭡니까? 순수한 반도체니까 다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하나는 A는 순수한 반도체다. 자, B와 C는 여기다가 불순물을 입힌 N형 아니면 P형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A는 순수한 반도체 되나요? 자, 우리 원자 gat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여기 위로 뿅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전자가 올라가면 여기 전자가 딱 하나 올라오겠죠. 여기 있는 게 올라가면 요도 올라오죠. 여기 있는 게 올라가면 요거 오죠. 요 올라가죠. 그러면 전자가 빠져나간 요 빈자리를 우리는 보통 양공이라 하죠. 마치 뭐냐면은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요 자리는 마치 플러스 전기가 하나 있는 것과 똑같죠. 요 빈자리가 바로 나중에 전도에 기하는 역할을 해서 전도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전자들이 오른쪽을 잘 살펴보면 여기 있는 전자가 하나 올라오면 여기 왔어요. 여기도 하나 왔어요. 여기도 하나 오고 여기도 왔다 치자. 그러면 여기 하나씩 생겼죠. 양공이. 그러면 여기 있는 게 하나 올라오면 여기 생겼죠. 전자가 하나 올라왔어요. 또 하나 올라오고 또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는 올라온 B를 잘 보면은 올라온 전자보다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양공이 더 많죠. 그러면 여기는 양공의 역할을 해주는 무언 불순물이 입혀져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뭘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를 좀 참고로 하면 좋겠죠. 수소, 이렇게 알고 있죠. 주기율표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잘 알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본다면은,
자, 우리 여기서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순수한 반도체는 바로 뭐죠? 실리콘 저마늄이죠. 자, 여기다가 실리콘 저마늄이 바로 14족짜리의 순수한 반도체죠. 자, 근데 여기다가 13족짜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13족짜리를 쓰면 여기 뭐가 있나요? 13족에 보면 실리콘 저마늄보다 전자가 하나 모자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A 붕소 알루미늄 갈륨, 바로 이런 것들 넣으면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모자라는 것이 되니까 이게 바로 양공이 많아지는 P형 반도체가 되죠. P형 반도체. 포지티브, 플러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15족짜리를 불순물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인이나 비소, 인, 아세나이드, 비소, 비상약이죠. 이런 것들 넣으면 어떻습니까? 15족짜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분의 전자가 하나가 결합이 매우 약해서 거의 자유롭게 떨어져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살펴봅시다. B는 바로 뭘까요? 여기 보면 올라간 전자보다도 양공이 더 많으니까 N형이 아니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P형 반도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도성은 잘 살펴보면 불순물을 입힌, 여기에 보면 불순물을 입히는데 요거 15족짜리 인이나 비소를 집어넣은 N형 반도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P형 반도체. 자, 따라서 순수한 반도체보다는 불순물을 입힌 것이 더 전도성이 어떻습니까?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 C는 잘 살펴보면 C는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죠? 바로 이거죠. 15족짜리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3개가 아니고 뭡니까? 5개.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까 여기 기억도 틀렸죠. 이거 N형이 아니고 P형이니까 틀린 거고, 그래서 니은만 딱 맞는 거죠. 자, 우리 순수한 반도체 13족짜리를 집어넣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내시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들을 때, 우리 쪼면할 때 보면은 어른들이 말 안 들으면 이 녀석 말 안 들으면 붕아를 까버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죠. 요즘 같으면 그렇죠. 위험한 말이죠. 우리 사실 사람들도 보면 잔인한 게, 소를 보면 황소 같은 거는 고기의 육질을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거세라는 말 들어봤죠. 거세한우. 이 정소를 제거하는 거죠. 쌍방울 알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위험하죠. 정말 사람들이 잔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아까 여기 보세요. 학습 목표를 잘 보면은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실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제일 앞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자, 제일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한번 이 문제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어떤 문제냐면, 이거 우리 모의평가에 나왔는데, 그 해에 바로 수능 문제에 나왔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전기 전도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자, 에너지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색깔을 보면은 색칠된 데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건 바로 뭘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원자가띠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잘 살펴보면 이런 데가 바로 허용된 에너지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각각의 물체는 A, B, C는 도체나 반도체 중에 하나니까 누가 도체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와 요거가 바로 도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걸 이용해서 다음에 저항을 재봤다, 이렇게 말했죠. A, B, C를 가지고 저항을 쟀습니다. 자, 전도도는 어떻습니까? 이래 물었죠. 자, 우리 전기 전도도라는 말 나왔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나 우리 예전에 배운 것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도선의 저항이나 물질의 저항이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보면 핵이 있고 이 중에 전자가 있고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이리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실제로 전자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핵 주변의 전자들하고 박치기를 하면서 충돌을 하죠. 자, 이랬을 때 저항이란 건 바로 뭘까요? 전자들이 진행하면서 핵 주변의 전자들하고 박치기 하면서 충돌수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 충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잘 못 가면서 흐름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배울 때 저항을 우리 보통 resistance, 리지거리다 방해하다의 우리 명사형으로 보면 레지스탕스 할 때 레지스턴스란 말 쓰죠.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 R.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저항은 도선의 길이도 중요하죠. 길이를 우리 보통 랭스라 할 때 도선의 길이. 그러면은 길이가 있을 때 요것도 요만큼의 길이하고 똑같은 단면적에 이거의 2배가 된다면은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면 길수록 전자들의 충돌수가 많으니까 커지겠죠. 따라서 우리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말할 수 있네. 바로 길이,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요거 가라고 하고 나라고 하고 다라 했을 때 도선의 단면적을 뚱뚱하게 해서 같은 길이로 만들어 본다 했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저항은 어떨까요? 뚱뚱한 것의 단면적이 크죠. 요거는 좀 작죠. 그럼 이랬을 때 전자들이 가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데는 전자들이 가다가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아지니까 저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면적을 S라 했을 때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근데 이때 뭔가 비례상수를 하나 주고 싶은데 이때 비례상수를 결정하는 것이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질의 똑같은 길이와 단면적을 가지지만은 뭐 구리로 만들 때, 철로 만들 때, 아니면 뭐 나무 짝대기로 만들 때 이 저항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르겠죠. 바로 이 물질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 읽을 때는 뭐라 읽으면 되죠? 로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철일 때는 철의 뭔가 저항값을 나타내는 영향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로를 비저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도도가 좋겠죠. 그래서 이 바로 전기 전도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저항분의 1. 이걸 우리는 보통 전기 전도도라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일단은 전기 전도도다 이런 말은 저항이 적으면 잘 전도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실험 결과 해보니까, 자, 여기 단위를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자, 우리 여기 이 저항을 우리 생각할 때 보면, 저항은 로 S분의 L인데, 우리 보통 저항의 단위는 어떻습니까? 요거 옴이죠. 그럼 옴. 그러면 요 비장은 얼마인지 모르는, 이 기호로 치면, 길이의 단위는 미터가 되죠. 면적은 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거 단위를 딱 하면은 바로 비장 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터 제곱하고 미터 하니까 여기 미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도도는 어떻습니까? 비장의 역수가 되니까, 요거 단위는 뭐가 될까요? 요거 분의 1이니까, 옴 미터 분의 1. 이런 식으로 단위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의미를 잘 살펴보라는 말이죠. 자, 이랬을 때, A하고 B의 전도도를 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B의 전도도가 뭐죠? 이 반도체죠. 이 반도체죠. 반도체에 비해서 A의 전도도가 엄청 크죠.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한다는 말이겠죠.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 A도 도체고 B도 도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되는 요 값은 반도체의 전도도보다 어떨까요? 도체와 가까워야 되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2.2보다는 작으면 안 되겠죠. 여기와 비슷한 값이거나 어쨌든 크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A가 바로 뭐겠어요? A는 금속이라 말할 수 있죠. 도체니까. 도체에서는 주로 이동하는 게 뭐죠? 양공이 아니고 뭡니까? 전자다. 전자. 자, 그러면 B가 바로 반도체인데, B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입히면 어떻습니까?
13족짜리 뭐 붕소, 알루미늄, 갈륨, 붕알갈 이런 걸 넣으면은 13족 그게 되니까 P형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15족짜리에 인이나 비소, PAS, 파스 같은 거 넣으면은 바로 뭐가 될까요? 15족짜리 네거티브 도핑이 될 수 있으니까 전도성이 좋아지겠죠. 바로 답은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도에 대한 실험이다. 아까 봤죠. 목표를 잘 읽어보면 이 실험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물질 X로 이루어진 모양에다가 원기둥 막대인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길이가 좀 달랐어요. ABC의 기역과 길이를 측정한다. 자, 길이. 자, 여기 기역을 잘 보세요. 기역을 잘 보면은 요거의 단위가 뭐로 나와 있죠? 제곱센티미터죠. 제곱센티미터는 뭘까요? 자, 어떤 도선이 이래 있는데 요거 A라고 이래 했을 때 요 B는 뭐냐면 이거죠. 자, C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로 잘 살펴보니까 길이가 어떻습니까? 요거 1이면은 요거 2고 요거 3으로 나왔죠. 그래서 저항을 재봤죠. 자, 여기도 보면 여기가 바로 뭘까요? 여기 보면 제곱센티미터라는 거는 면적인데 결국은 요거의 단면적을 쟀다는 거죠. 바로 A는 뭘까요? 여기 단면적을 쟀다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정보로 보면 비율을 잘 보세요. 자, 같은 물질 X겠죠? 그러면 요 단면적도 똑같은데 요거는 하나는 2고 하나는 3인데 저항을 재보니까 여기 얼마였어요? 요게 50kΩ이었다. 키로라는 거는 50 곱하기 1000옴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면은 요거는 요거의 몇 배가 되죠? 자, 요거 하나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하나의 저항이 25kΩ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 3개가 모였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25가 3개 모이면 전자들이 가면서 충돌하는 횟수가 길이에 비례하니까 요거 3배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75kΩ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1번도 보면 길이가 똑같은데 요 1밖에 안 되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저항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요게 50이고 요게 75면 요거 25가 2개 있으니까 여기 한 개가 얼마가 되겠어요? 25kΩ입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길이하고 단면적을 여기서는 지금 단면적을 바꾸기 어려웠지만은 길이에 따라서 재보니까 전기 전도도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같은 체질이니까 똑같은 값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단면적은 A의 기역에 해당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니은은 50보다 값이 어떨까요? 작겠죠. 왜냐하면 길이가 똑같은 체질인데 길이 반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전도도는 어떻습니까? 막대의 길이하고 값이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이 똑같았죠. 일정하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뭘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자, 이상과 같이 고체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 우리가 항상 보면 알겠지만은 모의평가나 수능을 잘 살펴보면 항상 이 목표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도 잘 구분해야 되지만 이 전기 전도성과 관계되는 어떤 실험적인 내용도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먼저 자기가 도전해보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을 안 듣고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전에 보면 어떤 학생은 문제를 모의고사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답만 체크하고 어떤 학생은 한 2, 3주 뒤에 이 문제 풀었다면서 선생님한테 와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뭔가 숙고를 해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배운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학생은 S대 건축가가 가지고 지금
요즘에 실습하는 걸 들었는데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고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다른 입장에서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